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2021년 변경된 내용과 장려금 수급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시원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서 생계급여를 주거나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왜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또 지급할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를 장려해서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유도하고 소득이 적으면 보상 차원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낸 근로소득세로 재정을 지원해 줌으로써 부의 재분배 역할도 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1년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차등해서 1년에 한 번 또는 2번 또는 3번에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재산 1억 4천만 원 미만에 연소득이 790만 원에서 1,710만 원까지는 근로장려금이 300만 원 지급되지만 반대로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1년에 3,500만 원 정도라면 근로장려금은 15,000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공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내도록 유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인 가구가 1년 동안 4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근로장려금은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보통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하면은 단독 가구 2천만 원 미만, 호벌이 가구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재산 2억 원 미만,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 원, 호벌이 맞벌이 가구 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150만 원이나 3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기대하실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3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세부적으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재산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는 산정표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벨을 클릭하셔서 복지마블과 함께 해주세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자녀 한 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인데요.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지급하고 조건도 비슷합니다. 차이점만 설명드리면 단독 가구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고 호벌이와 맞벌이 가구로 나뉘는데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호벌이는 연 4만 원에서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에서 3,600만 원인 반면에 자녀장려금은 호벌이, 맞벌이 모두 4천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못 받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급 금액은 근로장려금이랑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4만 원에 근로장려금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소득에 따라 점점 상승하다가 최대 300만 원에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장려금은 다시 줄어들어서 3만 원까지 감소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아무래도 출산 장려와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다 보니까 최대 금액인 70만 원에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줄어들어서 최소 50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호벌이든 맞벌이든 연소득 4천만 원 미만에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최소 50만 원에서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미만이어야 하고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은 50%만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세대주 분리 영상에서 근로장려금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다른 복지제도들과 달리 근로자녀장려금은 부채가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빚을 서민의 짐이라고 생각해서 차감해주지만 국세청은 업무 특성상 빚도 냉정하게 재산으로 인정해서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는 거죠.
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외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고 소득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요. 가족에게 받은 소득은 소득에 들어가지 않고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살 경우 소득 합산은 부부만 하기 때문에 자녀 소득이 전체 소득에 합산되지는 않지만 대신 세대주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주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 자녀분들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얼마 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2019년에 처음 시작한 반기 신청 제도는 상하반기 2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신청한 반기 근로장려금은 2020년 1월에서 6월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이었고 전체 금액의 35%를 지급했고 올해 3월 1일에서 15일까지 신청하는 반기 신청은 2020년 7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으로 6월 달에 35%가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정기정산분에 지급됩니다. 최종 수령액은 동일한 거예요. 반기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두 번째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안 하셔도 되고 반기 신청을 했을 때 받을 금액이 15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정기분에 합산돼서 정산되고 정기 신청은 5월 달에 신청해서 1년치를 9월 달에 한 번에 받습니다. 다음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해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재산 등의 조건만 맞으면 받으실 수 있고요. 병사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보충역이나 직업군인의 경우 요건이 충족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직업군인의 소득은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 이상이지만 처음 인간했을 때 1월 달이 아닌 3월이나 7월부터 군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직업군인 전역 후에도 그 한 해의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장려금을 초과해서 지급받거나 부부가 이중으로 신청해서 환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번거롭게 돈을 뱉어내실 필요는 없고 자녀 장려금을 받게 된다면 그 금액에서 차감되거나 자녀가 없으시다면 향후 5년 동안 받게 될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5년이 지나도록 환수가 안 되더라도 소득세로 환수가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나라에서 어떻게든 세금을 꼭 받아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어서 신청 마감 후 6개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가급적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에 개선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확대됩니다. 기존의 단독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기준이 다음과 같았는데요. 이 중에서 헛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에서 자녀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18세 미만이라는 자녀 연령 기준을 미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자녀를 비롯해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직계 가족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자녀든 부모님, 조부모님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가구원으로 인정돼서 헛벌이 가구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헛벌이 가구가 조금 더 늘어날 예정이고 두 번째로 근로,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신청을 안 했을 경우 과세관청, 거주지 세무서에서 직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세대주 본인이 꼭 신청을 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급자가 동의를 하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층,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사용이 어려운 분들 중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이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지급기한이 결정일 이후 20일 이내였다면 올해부터는 15일 이내로 단축되면서 5일 정도 빨리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서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이 연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채 체납액이 있을 경우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장려금의 30% 한도로 제하고 환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단 장려금 금액이 1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아예 건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185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자주 묻는 질문과 2021년 개정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3월 1일부터 반기 신청이 시작되니까
2월 말에 반기 신청 제도 및 신청 방법 한 번 더 설명드리고 5월 정기 신청 때도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금액 확인 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